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종목으로 월요일 오후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와운의 신학수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종목들 탑10 선별해 볼까요? 와, 오늘도 지수는 정체되어 있고 바닥권 종목들의 반등 순환매는 계속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 종목 10위는 NHN KCP가 차지했습니다. 구 NHN 한국사이버결제죠. 주가 최바닥권에서 지난 거래일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참 부진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의 원가 압박이라든지 해외 프로모션, 또 사업 확대 등으로 비용에 대한 실적 감입과 함께 좀 잊혀졌었지만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 전환에 대한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국내 해외 가맹점의 PG 거래 대금이 매분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글로벌 OTT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성수기 효과로 소비 시즌과 맞물린 거래 대금 증가 또한 기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회복 기대가 맞물린 낙폭과대 반등 탄력을 받고 있는 NHN KCP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9위입니다. 10월 저점을 다지고 점진적인 반등세에 나서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도 바닥권 탈피 가능할까요? 11월 들어서 콘텐츠주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콘텐츠리 중앙 영화 서울의 봄 흥행과 함께 기다리던 봄이 오는 걸까요? 지분을 보유한 플러스 M이 배급하는 서울의 봄이 개봉 4일 만에 100만을 돌파하면서 주가에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올 최대 흥행작 범죄도시 3와 비슷한 흥행 속도라는데요.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4분기도 호실적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연간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방송 부문도 이 글로벌 OTT양 선판매 후 편성 전략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극장 부문도 수익성 개선, 투자 배급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잘 될 때도 주가 못 갔으니까 이번엔 좀 가야겠죠? 오늘의 9위 차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8위도 살펴볼까요? 게임주 크래프톤이 8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 증권가 호평 속에 신작 기대감이 실리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보면 크래프톤의 차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11월 들어서 주가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스타에서 신작 호평을 받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최근 주가 상승에도 여전히 적극 매수 시점이라면서 목표가를 무려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바일 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또 신작 모멘텀으로 이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또한 부담 없는 자리라는 판단인데요. 내년 상반기 다크앤다커 모바일, 또 하반기에는 인조이 등의 신작 출시 예정으로 신작 매출이 반영되는 내년 실적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그라는 단일 게임에서 벗어나서 신작 모멘텀이 짙어지고 또 생성 AI로 산업의 구조적인 개선으로 게임 업종 전반의 리레이팅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이렇게 올라서다니 감개무량하네요. 네, 오늘의 종목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KCP입니다. 과거 NHN 한국사이버결제였죠. 일단 오늘은 증권사의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 좀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최근에 결제 관련 종목들, 주식들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나 이유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이 온라인 유통 회사들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마켓을 제치고 사용자 수 3위를 현재 차지했고요. 테무, 쉬인까지 이 세 개의 업체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약 1,000만 명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업체인 11번가마저도 이제 넘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렴한 가격,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정말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하게 된다면은 광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광고가 뜨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국내 전방위적 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어떤 유통업체들마저도 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품의 품질 문제 그리고 지적 재산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워낙 마케팅이 공격적이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받아본 물건의 어떤 품질이 설사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떤 뭐랄까요 불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CJ 대한통운도 상당히 좀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한진과 같은 그런 택배 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이게 뭐 한국사이버결제, NHN, KCP 같은 종목들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게 단순 테마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이미 데이터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이 뭐 단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유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중기적 흐름으로 일단 놓고서 우리가 이것을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직구 플랫폼의 확장으로 이제 택배 물류를 넘어서 결제주까지 단순 테마의 상승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추세적인 긍정적인 방향 지켜보자. 결제주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컨텐츠리 중앙입니다. 항상 그 영화가 잘 되고 드라마가 잘 돼서 흥행했으니까 주가 가지 않을까? 재벌집 막내 아들 때도 그랬고 범죄도시 때도 그랬는데 매번 가지 못했던 게 실적이 좋지 않아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 회복 기대금과 더불어서 영화까지 흥행을 했으면 컨텐츠리 중앙 이번에는 좀 믿어봐도 될까요? 신학스 파트너님? 네, 이번에 좀 믿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정말 이 최저점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충분하게 2만 원, 3만 원, 4만 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현실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뭐 극장 운영을 하고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에 대한 부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고요.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실적이었는데요. 실적이 그동안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실적에 대한 부분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올해가 2023년인데요. 2024년을 넘어서 2025년에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가는 미리 작용을 하니까 2024년 하반기 이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그 영화 서울의 봄 이게 일주일 만에 한 19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은 안 됐지만은요. 범죄 도시 3 그 부분하고 좀 흡사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이거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유통 경쟁력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쪽 이쪽에 그 작품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적 부분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흑자 전환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바닥 딛고 올라오는 부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 자체는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500원 요 안에서 반등 시의 물량 축소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회복 기대감과 영화 흥행은 있지만은 추가 상승은 약간 제한적이면서 반등 시 조금 비중을 줄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이 칼리스트 프로토콜도 흥행에 실패하면서 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신작 기대감에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여전히 지금 매수하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래프톤 게임주 내에서의 매력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 내에서 가장 PBR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3분기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보여줬고요. 이 배틀그라운드만 가지고서도 PBR 밸류 하방은 든든하게 잡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방을 어떻게 열어두고 볼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지스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작 게임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뭐 다크앤다크란 모바일 그리고 2024년에는 총 3종의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인데 결국 이제 이 크래프톤의 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신작 부재였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시장 모멘텀이 드디어 내년부터 이제 출시가 될 2개에서 3개 정도의 게임과 그 외에 추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은 확실히 잡았는데 상방을 이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열어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 흐름이 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든든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아직까지도 위로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겠지만 여전히 상방을 열어두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크래프톤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 종목들은 낙폭과대 반등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7위 살펴볼까요? 이 두산퓨얼셀도 수소 연료 존재 발전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최근에 거래 실립에서 바닥권에서 주가 내 반등을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올해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설비 규모 증가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연료 전지 발전 사업 위축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또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열리는 시점은 사실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열리면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졌던 연료전지 발전 시장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열리는 되는 그 시기에 분명 주가 가파른 회복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정부의 예산안을 통해서 수소를 비롯한 신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책 지원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로 두산퓨얼셀 얼마나 더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올리브영의 고성장 기대 속에 주가 올라서고 있는 CJ가 오늘장 종목 6위 차지했네요. 이 올리브영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1위입니다. 내년에도 온오프라인 채널 전반에 걸친 고성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전반적으로 2024년 연간 영업이 2조 8천억 원을 기대하면서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부진했던 연결 자회사의 실적도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이 올리브영이 하드캐리하면서 영업이익 2자릿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 공정위 이슈와 함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현물 출자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해소될 경우 주가 우상향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7위와 6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7위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낙폭과대주 내에서 두산퓨얼셀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소로까지 더 확장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뭐 두산 퓨어셀 역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이고 낙폭과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에 투자하신 분들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소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수소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수소 발전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지금 시장에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친환경 에너지, 안정적 그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전용 연료 전지, 그다음에 ESS 장치 발전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서 두산 퓨어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 그러니까 낮은 부분에서 반등한 그런 상황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여건의 자율 반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여건도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가격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이용한 물량 줄이기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좀 수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무르익었을 때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시도 한번 해보고요. 목표가는 26,500원을 이 반등에 대한 가격 1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윗선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2,000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안에서 물량을 줄여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유자분들 반등 시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산 퓨어슬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C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올리브영 고성장과 함께 다른 주요 자회사들 실적 회복 기대감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오늘 이 세 거래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 중인데 현재 지금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CJ도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짚어왔었던 종목이죠. 여전히 홍대, 명동, 올리브영 가보시게 되면 밤 늦게 가보시더라도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화장품 사이클 당시를 우리가 회상을 해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중국 쪽으로 화장품을 수출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면은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찾아서 이제는 사는 화장품들 주식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CJ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CJ의 주가가 상당히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IPO를 이제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할 텐데 상당히 이 CJ 올리브영은 경영권 승계의 핵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당초 그룹에서 기대를 했었던 IPO 밸류가 4조 원인데 지금 뭐 4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5조 원, 심지어 6조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은 CJ와 CJ 올리브영의 합병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CJ 대한통운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라가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CJ ENM 같은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 올해 내내 정말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바닥을 이제 잡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회사 가치들 역시도 이제는 바닥을 짚고 올라간다라면은 현재 계산을 봤을 때 CJ 최소 적정 가치는 주당 한 13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CJ 올리브영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저는 주당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CJ그룹주 전반적으로 참 힘들었었는데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서는 종목들도 있고 특히나 CJ 올리브영의 상장이라든지 합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CJ 순수가치 좀 지켜보자 긍정적인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오늘장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 이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PCB 관련주들도 탄력받고 있는데요. 그중 심택은 4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과 함께 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 오르면서 3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현대오토에버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할 타이밍이라며 시장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도 찍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11월 들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의 유전자를 단 한 개만 바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는 결과가 보고됐고요.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허가받았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국내 유전자 치료 관련주들도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툴제는 유전자 가위 특허를 보유한 점 부각되면서 3거래일째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0일 신고가 경신하면서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업황 전반에 대한 우려 속에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 대한제강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기에 눈여겨볼 만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 보이면서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살펴볼까요? 수급은 에코프로 머티 대 두산 로보틱스. 이 두 종목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 수급으로 핫하게 움직이는 두 종목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의 종목 5위입니다. 상장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입니다. 이 기간 동안 2,890억 원 규모의 매수에 나섰는데요. 상장 당시 시가가 43,000원이었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약 19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모가가 36,20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주가 12만 원까지 돌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시총도 8조 7천억 원까지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2시 회사 IR과 함께 더 강한 상승 흐름, 기대감이 같이 또 수반되는 움직임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수급으로 움직이는 만큼 주가 흐름은 예측 불가. 하지만 매수세가 대단한 것 하나는 분명하네요. 오늘의 종목 5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4위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수혜 기대로 주가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리노공업이 오늘도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4위 차지했습니다. 이 퀄컴, 엔비디아가 온 디바이스 AI로의 진출을 선언하면서 반도체를 넘어서 AI 산업 전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 기기에서 AI를 직접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이 삼성전자도 내년 AI 스마트폰 출시 예정이기도 하죠. 리노공업은 아직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 노출도가 크지는 않지만 이 새로운 키워드를 모멘텀으로 주가 반등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확산될 경우 디바이스 내에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 반도체 성능 향상, 이 AP 스펙이 강화되고 또 스마트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는 NPU가 필수적으로 이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 기대감을 키운 겁니다. 여기에 모바일 수요도 하향 조정이 일단락되고 또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개선 시그널이 나오면서 리노공업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이익 성장 방향성 유효하다. 주가 가파른 상승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늘의 4위 차지했네요. 자, 계속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강세 또한 두드러집니다. 가온칩스를 비롯한 코아시아, AD테크 등 동반 상승세 속에 가온칩스가 3위입니다. 이 내년부터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글로벌 주요 팹리스 업체들 3나노 제품 개발과 함께 수요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도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가온칩스도 3나노 시장 공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내 디자인하우스 업체 중에 하이엔드 공정에 가장 최적화된 높은 기술 경쟁력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분기에 신설하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인데요. 내년 연간 영업이익 올해 대비 186%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디자인하우스도 팹리스의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지원으로 확장을 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시대의 NPU와 같이 AI 학습, 추론이 중요시되면서 AI 반도체에 있어서도 디자인하우스의 역할 확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전고점 돌파 갈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네, 5위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죠. 정말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이 시장의 예측과는 다르게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에코프로 머티. 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이 투자, 그러니까 매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증시의 격언이 있거든요. 결국은 주가는 수급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여건이니까 현재의 가격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데요. 이 전구체는 2차 전지에서 꼭 필요한 그런 소재입니다. 특히 전기차나 전동공구, ESS 에너지 저장 사업 이런 쪽에도
필수 요소에 대한 소재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다만 현재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개인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폭이 굉장히 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여기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조정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한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트레이딩 부분에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올려가면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즉 가격을 추적하면서 시세 추정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가면서 일부분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종합적인 이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시세 추종 전략적 부분에 의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을 보시고요. 15만 원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조금씩 더 올려가면서 추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갑자기 시세에 대한 폭이 확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절 라인 10만 원을 두고 차분하게 그 가격적 부분으로 추정을 한다면 충분하게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트레이드 좀 유효하다라는 의견, 시세 추종에 대한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짚어주셨는데 김정우 이사님,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실 얼마나 갈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강한 흐름 보고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 투자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좀 팁이 있을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희망했었던 공모 가격이 약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12만 원이니까 회사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일 텐데요. 그리고 패시브가 낳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어떤 현상이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가지고선 더 이상 논하는 것이 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하한가를 맞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거래대금이 실리고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한번 또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역시나 이 손절 라인을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유리한 가격에 진입을 언제 하실지를 먼저 정하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소위 말해서 급등주죠. 급등주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5일선입니다. 5일선의 혈선 여부를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오늘이 다시는 오지 않을 고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앞서서도 이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의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어서 4위 리노공업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최근에 진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멘텀과 더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그러니까 뭐 신규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노공업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최근의 움직임을 해석하셨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어떤 요인은 첫 번째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AI 가속기 칩을 하나둘씩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모두가 다 엔비디아의 GPU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AI 가속기 칩을 개발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GPU와 같이 혼용해서 쓰는 쪽으로 이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AI 가속기 칩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 리노공업이 수혜를 충분히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ARM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ARM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것이 숫자로 보여지자마자 이거 되는구나라고 시장이 판단하면서 그때부터 지르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당연히 뭐 테마로 움직일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것은 추세를 잡고서 길게 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에 시장이 약간 좀 흥분해서 좀 빨리 좀 끌어당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야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오늘 어떤 NPU 종목들 그리고 뭐 이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분명히 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흥분해서 저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매수 버튼을 누르자 어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는 것은 우리가 일단 알아두시고 다만 조정이 나올 때를 좀 이제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위 리노 공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최근 한 달 사이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이 기관의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가온칩스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실제적으로 가온칩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가온칩스를 처음 봤을 때 목표가를 53,300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요. 그 가격대여까지 와 있는 걸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목표가를 상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에서 가온칩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ARM이라는 이 그 회사 이쪽에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CPU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GPU, 그래픽 카드죠. 이쪽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신경망 처리라고 해서 NPU라고 하는데요. 이쪽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확장성은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들이 국내의 반도체 업체들의 지금 투자에 대한 여건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의 매수세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300원을 목표가 예전에 보고 있었던 그 가격에서 좀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55,000원 정도로 올려놓고 그 가격 대역을 추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7,500원을 두고 그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물량을 조절을 하면서 정리를 하거나 수익을 챙겨내는 이쪽 측면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부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두어야 할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온칩스 이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장님께서 이 테무 프로모션으로 퍼줌 광고도 다들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중국의 온라인 쇼핑 앱들이 극강의 가성비를 앞세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들어봤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테무나 셰인 같은 처음 들어본 플랫폼들이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다뤄봤던 CJ 대한통운뿐 아니라 최근 한진도 중국발 물류 증가로 캐파를 2배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운송업계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친멍크님께서 미끌미끌 누가 장에 참기름 발랐어?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 11시 이후 딱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90, 코스닥은 81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11월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기에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2,500 전후의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2,450선에 근접할 때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성님께서 동부하이텍 오늘 잘감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비하이텍 파운드리 전문 회사죠. 이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았기에 3분기까지 실적은 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오랜만에 6.9%의
강세를 보이며 증권가의 최고 목표가인 6만 원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닥권 종목들 이슈와 회복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목 2위 살펴볼까요? 참 오랜만인 종목입니다. 앞서서도 눈에 띈다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DB하이텍이 높은 순위로 오늘장 종목에 올라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높았던 종목이었는데 요즘 참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업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닥률 70%를 상회하면서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주요 고객사라든지 스페셜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동률 수익성을 모두 방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 증가, 실적 반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PC, 가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점차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고 있고 특히 고마진 제품, 차량용 반도체 부문의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CJ의 행동주의 움직임과 함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됐던 만큼 관련한 이슈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제 대망의 오늘의 종목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당해 신고가까지 돌파하고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 VR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15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탄탄한 수급이 유입되는 그 배경을 두고 MSCI 지수 편입과 코스피 200 편입 등의 기대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로봇산업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협동 로봇, 물류 로봇에 이어서 웨어러블 로봇까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로봇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협동 로봇의 대장 두산 로보틱스는 이 협동 로봇 라인업 확대와 함께 내년 외형 성장을 넘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로봇주보다 강한 배경 결국 수급입니다. 급등하는 두산 로보틱스 오늘의 종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각각 2위와 1위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 아마 랭킹쇼에도 처음 올라왔을 거예요. 그만큼 잊혀져 있었는데 오늘의 상승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김성훈 의사님? 네, 뭐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의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잘 아시다시피 한국 유일의 순수 파운더리 업체죠.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을 생산하고 있고 8인치 레거시 공정이 주력인데 이제 글로벌 8인치 업체들의 가동률을 보게 되면은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동사의 경우에는 가동률 약 7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실적에서도 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성장성은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방 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전방 산업은 여전히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현재 수준은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는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재고는 다 떨어냈고 다시금 고객사들이 리스타킹이라고 하죠. 재고를 다시 쌓는 과정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조금씩 바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8인치 시장 전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이것이 당장 뭐 어떻게 좀 그림을 좀 더 좋게 그리더라도 당장 이렇게 좋게 뭐 보일 만한 그림이 아직까지는 좀 안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SP라고 하죠.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당장 크게 기대할 부분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등 시마다 좀 물량을 좀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목표가 자체도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가를 일단은 넘어섰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반등시마다 이 비중을 줄여나가자 DB하이텍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내년 이 성장성, 장기적인 긍정적인 성장성은 다 알고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두산 로보틱스 신학수 프로님? 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급에 대한 여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것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치면 이 측면을 통해서 8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 그 이상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로보틱스는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었었고 이전에는 한 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개인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8만 원을 훌쩍 넘은 그런 상황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들 이런 쪽에 수급적 여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재료에 대한 부분은 실외 이동 로봇을 도로교통법에서 차료 분류를 했었는데 이 차에 대한 분류에서 빼서 보도 통행 이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촉진법, 즉 로봇 촉진법이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또 상승 시세에 대한 탄력을 훨씬 더 크게 주는 것으로 판단은 듭니다. 두산 로봇은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데요. 이 협동 로봇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교천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간당 24마리의 닭을 튀긴다. 이런 부분에 이 뉴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 배송이나 아니면은 순찰 이런 쪽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10만 원 이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10만 원을 1차적으로 다시금 목표를 올려놓으면서 추적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들고요. 손절 라인은 또 가격적 부분에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7만 5천 원을 두고 그 안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급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조정받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 여건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그동안 잘 갔던 IT, 특히나 HBM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춤하고 지수는 묶어뒀던 반면에 수급이 유입되는 개별주라든지 그리고 HBM에서도 온 디바이스 AI로도 수급이 전환이 되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서우 회사님, HBM이 그렇게 좋다 했는데 요즘에 이제 잘 갔던 종목들은 안 가고 밑에 있는 종목들, 수급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박자를 맞춰가야 될까요? 그 수급 종목들은 사실 따라잡고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HBM 관련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장비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장비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이 소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었던 부분도 있고 또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것을 좀 더 이제 좀 비싸게 사줄 만한 그런 수급이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소재 쪽으로 한 번 더 눈을 돌렸고요. 그 다음 눈을 돌린 것이 온디바이스 AI 쪽 눈을 돌리면서 가온 칩스,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까지 빠르게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25%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섹터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한 사이클이 거의 돌아가는 그런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급하게 키 맞추기 올라가는 어떤 그 현상이 나오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사이클은 한 턴이 좀 지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에 따라갈 때가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좀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에코머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게 수급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대주주 요건 완화하다가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소위 프로그램에 의해서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머티도 그렇고 두산로보틱스 프로그램 매수가 잡히면서 계속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헷갈리는 거죠. 이것을 펀더멘탈을 계산하게 되면은 도저히 못 사겠고 하지만 시세는 나오니까 참 여기서 오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저것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기다리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굳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그런 매수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에코프로버티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신학수 파트너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